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더 연장됩니다. 정부의 지침 잘 따라주시길 바라고요. 억수로 고맙데이, 사랑한데이.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부의 날인 오늘 아내 이유미 씨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은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뜻으로 제정된 부부의 날인데요. 법정 기념일입니다. 1995년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5월 21일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생장해 여름 분위기가 물씬 난다는 절기 소말인데요. 올여름 날씨는 어떨지 기상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혈액이 온몸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혈관, 이런 혈관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혈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올 봄 작년보다 빠른 개화 시기로 놀랐던 분들 계실 겁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지난해 5월에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나 싶은데요. 비슷한 시기에도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날씨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올 여름은 또 어떤 날씨가 기다릴지, 이런 이상기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박광석 기상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에 좀 비가 왔는데 YTN 라디오 또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어디서도 아마 방송에서도 이런 질문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기상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혹시 여름과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겨울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더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예, 겨울에 그 좀 청량한 그런 게 정신도 맑게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 그 초여름이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이번 달 들어서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까 싶다가도 반대로 더위도 일찍 찾아와서 벌써 이렇게 더워하는 날도 있는데 평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 기온을 보면 4월 하순에는 좀 뭐 거의 초여름 날씨 정도 될 정도로 30도 넘는 그런 날씨를 기록을 했어서 전국 기온이 좀 평년보다 좀 높았던 반면에 5월 들어서는 잦은 비로 조금 평년보다 낮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느끼셨겠지만 사실 5월은 평년보다 많이 비가 내렸고요. 예. 반면에 4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평년 정도 수준을 보여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평년에 비해서 뭐 더 덥다, 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가 이 월별로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번 달 초 5월 1일에는 대설특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온차가 한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1일 날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뭐 99년 이후로 한 22년 만에 대설특보를 내린 기록인데 예.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 지형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산간 지역의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5월 중순에 81년도 5월 17일 같은 경우에 눈이 관측된 기록도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이제 봄철 같은 경우에 전국의 기온 차이가 한 30도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는 좀 또 작았습니다. 예. 그리고 봄철에 그 기온의 표준 편차가 3.9도인데 평균적으로는 4.9도이기 때문에 조금 작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봄철의 기온차 이걸 가지고서 예년에 비해서 특이한 현상이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도 그 기상청장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시는 거 아마 많은 분들 보시기 좀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기상청장에게 궁금한 점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올려주시면 즉문 즉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기상청장께
다양한 질문들 보내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소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비 오는 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비가 왔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시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예, 비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민들께 불편한 점을 불편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야외에서 생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또 뭐 뭔가 경제적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조금 뭐 비를 예보하면서도 혹시라도 그런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까봐 조금 미안한 마음, 조금 조금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겨울도 1월 날씨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가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후에 1월 중 가장 따뜻했다는 13도 9도까지 좀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열흘 간격으로 영하 20도에서 영상 13.9도까지 날씨가 정말 그야말로 널뛰었는데 이런 현상이 기후변화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기후변화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한파가 1월에 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그 이후에 이제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기상 관측을 전국적으로 제대로 한 게 1973년인데 그 이후로 그 최고 온도와 최저 기온의 편차가 가장 큰 그런 1월 달로 관측이 됐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90년대 이후에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또 기온 변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좀 극한적인 그 변동폭이 커지는 뭐 날씨라든지 기후 현상의 어떤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기후변화의 어떤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고요. 그럼 더 따뜻해지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난 겨울에 엄청 추웠잖아요. 이런 북극 한파도 온난화의 영향입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뭐 온난화의 역설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제트기류라고 하는 게 높은 고緯도와 중緯도 간의 어떤 기온의 차이로 발생하는 상층의 강풍 때인데 이게 반대로 강풍이 불면서 북극의 어떤 찬공기를 가다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 이제 북극이 좀 따뜻해지면서 온난화로 제트기류가 좀 약해지게 되면 그 막이 좀 약간 느슨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극에 그러면 찬 공기가 그 느슨해진 막을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 좀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극의 한파가 북극이 아무리 온난화가 됐다고 여전히 이제 남쪽에 비해서는 춥기 때문에 한파가 내려오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같은데 추운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지구온난화로 이제 북극의 얼음을 녹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극은 좀 따뜻해질지 모르지만 그 북극에 갇혔던 찬 기온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극심한 어떤 기온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청자분의 그 문자가 좀 들어왔는데 0777번님께서 기상청장님께 여쭤봅니다.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기상청 슈퍼컴퓨터 가격이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슈퍼컴퓨터 가격은 뭐 성능에 따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뭐 글쎄요. 말씀 정확한 금액으로는 뭐 저희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슈퍼컴퓨터가요? 그럼 그 컴퓨터가 대략 몇 대 정도가 가동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인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뭐 거의 어떤 방을 하나 차지할 정도의 그런 계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싸군요. 근데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게 전 세계 날씨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입력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뭐 내일, 모레까지 시간의 변화까지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872번님께서는 여름 휴가 계획을 짜야 하는데 올해 장마와 태풍 사이를 피해서 일정을 좀 짜려고 합니다. 청장님, 장마와 태풍은 언제쯤 올까요? 라고 하셨네요. 그거는 뭐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여름철 장기 전망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전망을 위해서 장기 이제 여름철 전망이라고 하는데 외국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국내 전문가들하고 이번 주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그 여름철 전망을 좀 이렇게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306번님께서는 기상청장님도 기상 예측 틀리면 당황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날씨하고 기후를 하나는 이제 기분, 하나는 이제 성격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후는 좀 오랫동안 축적된 평균. 그래서 좀 사람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날씨는 뭐 같은 성격이라도 기분이기 때문에 화가 났다가 뭐 좀 즐거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날씨 같은 것이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후는 성격이기 때문에 잘 안 변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기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죠.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날씨의 변동성을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를 계속 밤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측이 뭔가 좀 이렇게 빗나갔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최근에 발표되는 날씨 정보를 좀 더 유심히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김연숙님께서 기상청장님 유익한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또 응원의 문자가 왔고요. 지금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후변화 영향으로 곳곳에서 뭐 폭염, 한파, 폭설, 집중호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겁니다. 금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 전역의 한파와 폭설 거의 뭐 미국 전역이 73%가 눈 덮일 정도였고요. 뭐 호주의 산불이 2년 전에 있었던 거, 작년에 미국 산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제 장마가 굉장히 길어져서 거의 뭐 역대급으로 보통 표현을 하시고요.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도 역대 73년에 가장 따뜻했던 1월입니다. 이게 뭐 여름철에 긴 장마의 폭우에 겨울은 또 따뜻했다가 이런 것들이 참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런 이상기후가 그냥 기온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라든지 폭우같이 자연재해가 지금 빈발하는 거죠.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아시아 지역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후가 이제 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기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후위기라고 할 정도로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기상예보의 경우 작은 변화에도 좀 큰 영향을 받잖아요. 이상기후가 잦아지면 예보도 당연히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지난해 여름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뭔가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후변화가 생기면 아까 제가 뭐 기분하고 성격 말씀드린 대로 예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좀 변동성도 커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예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날씨 자체를 정확하게 관측을 해야 되고 관측한 결과를 가지고 모델을 돌립니다. 아까 슈퍼컴퓨터로 활용해서. 그리고 모델 결과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예보관들이 분석을 해서 과거하고 비교해서 적절한 건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높아져야 예보의 어떤 역량이 뛰어나지는데 그 첫 번째는 저희가 특히 이제 집중호우 같은 때 위험한 상황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측될 때는 항공기라든지 기상 관측선 또 이동형 기상 관측 차량을 이용해서 촘촘하게 입체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 외국 모델을 좀 과거에는 써왔습니다. 작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모델을 활용을 해서 현업에 투입해서 그 모델 결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도화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보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준별 예보관의 교육 훈련이라든지 또 전문 예보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이런 기상 예보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그런 상황을 미리 알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상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기상청에서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까지 고려해서 예. 정확한 기상예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같은 어떤 위험한 그런 날씨 상태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별 예보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예.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 날씨에 맞춰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떤 재난을 대비하는 저희가 이제 방재기관이라고 합니다. 방재기관과 신속하게 소통을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예. 저희가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때는 상세한 설명 자료를 좀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 알려드려서 국민들께서 안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상청의 역할은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함께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전 세계 기상기구 모임인 WMO의 집행이사로도 활동 중이신데 전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어떤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세계 기상기구는 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측이라든지 예측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기온이나 강수량 또 해수면의 변화 등과 같은 분석뿐만 아니라 예. 이산화탄소 농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후의 리스크의 영향을 포함한 전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금년에 4월에 발간해서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년 1월에 집행이사로 당선된 이후에 아시아 지역 그 집행이사들과 함께 회의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집행이사들은 특히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상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아시아 지역 기후 보고서를 금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기상청 전문가 3인이 이 보고서 발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5400번님께서는 좋은 정보 알려주시는 청장님 슬라생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듣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줄 알았다고 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처음 듣는 1711번님 기상청에 신규 이중 편파 기상 레이더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보 정확도가 좋아졌어요라고 하셨는데 저희 애청자분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보 정확도가 조금 좋아졌네요. 예보 정확도는 뭐 이제 계속 꾸준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끝까지 1%라도 높일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상관측 예보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날씨가 좀 돈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의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데 날씨가 어떻게 돈이 되는 겁니까? 날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산업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상 또는 기후가 산업계나 또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한 80%가 날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총생산 GDP의 마이너스 1.39%에서 또 5.169%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날씨가 좀 더울 거라고 생각되면 뭐 가전업계에서는 에어컨이나 뭐 제습기 같은 게 좀 많이 팔릴 것이다 생각을 해서 생산이라든지 이제 재고 관리를 하시게 되고요. 의료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많이 올 때에 대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날씨가 좀 추워질 것 같으면 뭐 패딩 같은 거 준비를 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예보를 참조해서 조금 더 어떤 제품의 수급에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 정보를 좀 잘 활용하시게 되면 매출을 좀 늘릴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 재고 관리 잘 하시게 되면 영업의 어떤 수익률 같은 걸 충분히 좀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여름철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지난해처럼 급격한 기상 변화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최근에 어떤 경향성을 보면 지난해와 같은 그런 어떤 급격한 변동 패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특히 국지적인 그런 어떤 집중호우 부분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국지적인 그런 어떤 호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저희 직원들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팝콘을 만들어낼 때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에 여러 가지 이제 옥수수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뜨겁게 달궈지면 이제 언젠가는 하나씩 터지지 않습니까? 팝콘 터지지. 근데 이게 터지는 건 알지만 어느 지점에서 터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미 여름철이 돼서 충분히 이제 습도나 수증기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자극이 주어지면 언제든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은 사실 기후변화로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나올지를 이제 모르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여름철 동안에는 급격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날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또 보다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들께 또 정확한 날씨 정보 전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자님, 저희가 그 중간에 퀴즈가 있어요. 애청자분께 퀴즈를 드리는데 우리 청자님께서도 좀 잘 듣고 퀴즈 혹시 힌트가 가능하시면 들으시다가 힌트를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주로 지구의 중위도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알맞은 쾌적한 지대의 기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기후대에 속하죠. 이 기후는 무엇일까요? 1번 열대, 2번 냉대, 3번 온대, 4번은 저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노래 모릅니다, 이 노래. 자, 노래 힌트. 아무튼 이런 힌트입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맞추신 분들 중에 선물 드리는데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신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번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자, 청장님 혹시 그 힌트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힌트 드리기가 더 어렵네요. 상황 자체가. 이게 저희가 보니까. 문제보다 힌트가 더 어렵습니다. 큰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없습니까, 힌트가? 진짜 힌트를 말씀드리면 바로 정답이 나오실 것 같아서 그 경계면에서 참 고민을 하셨군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광석 기상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힌트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전까지 그 날씨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죠. 지구의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인간 생활에 알맞은 쾌적한 지대의 기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기후대에 속합니다. 이 기후는 무엇일까요? 1번 열대, 2번 냉대, 3번 온대, 4번은 때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퀴즈 오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기상청장이 문자창을 보더니 아이고 힌트 드릴 걸 하고 나가셨어요. 참고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게요. 오늘 조금 뭐랄까요. 오답이 많네요. 예.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9일이 쉬는 날이어서 선물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드릴게요, 오늘.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건강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에 뵙죠.